안녕하세요. 난초꽃의 행복투자입니다. 급등, 다시 급락, 또다시 급등. 요즘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락할 때는 마냥 떨어질 것 같아서 최저점에 파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30조 원을 굴리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세계 1500대 부자인 하워드 막스는 7월에 이런 메모를 남겼는데요. 확실해, 어리석음.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심리적 변동, 인간의 비이성, 무작위성의 영향을 받는 증시를 비롯한 세상 일의 확실성이 설 자리는 없다. 경제도 정치도 모두 이런 무작위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조차도 이런 분야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시도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확신하지 말라. 그리고 그 확신을 맹신하지 말라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확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가 제시한 예시들을 통해 알아보고 성찰해 보겠습니다. 7월 9일 뉴욕타임즈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이든의 전 수석 보좌관인 론 클레이는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 계속 대선 경주를 달릴지에 대해 확고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6월 27일 트럼프와의 대선 토론 직전까지도 바이든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7월 22일 바이든은 결국 사퇴했으며 그녀의 확신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정치권의 확신이 빗나갔던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있었습니다. 2016년 대선이 시작됐을 때도 사람들이 확신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트럼프를 꺾고 이긴다. 둘째, 운명의 장난으로 트럼프가 이긴다면 주식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가장 확신이 없는 전문가들조차도 클린턴의 승리 가능성을 80%로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예측을 보기 좋게 깨버리면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측도 보기 좋게 빗나가면서 트럼프 재임 초 14개월간 증시는 무려 14%를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고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사람들의 기대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잦으며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있었던 확신의 오류를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말 미국 연준에선 당시 진행 중이던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낮아질 것.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던가요? 우리는 1980년대를 방불케 하는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벌어졌고 결국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10여 년간의 제로금리를 끝내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연준의 생각이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의 급증을 촉발시킨 코로나 구제기금이 소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면 3, 4년 내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후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빠르게 치솟았고 이를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기준 금리를 5%대까지 빠르게 올렸습니다. 또 고금리 시대가 되니 경제학자들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촉발시킬 것이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란 건 당시로서는 당연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미국은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안 꺾이자 2022년 후반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으니 연준이 이제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런 낙관론은 2022년 10월부터 주식시장 랠리를 촉발시켰고 그 상승세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기준으로 무려 70%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의 확신은 틀렸습니다. 증시 랠리의 주된 이유로 꼽았던 2023년 금리 인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2월 연준이 발표한 금리 점선도에서
2024년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제시했을 때 낙관론자들은 최소 6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여전히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틀렸음에도 낙관적이었던 그들의 주식 자산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2022년 10월부터 향후 20개월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분들은 분명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 옳았지만 돈은 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비관적이었던 분들은 고금리 시대가 오래갈 것이라며 주식을 뺐을 테니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향후 20개월간의 나스닥 70% 상승이라는 꿀을 완전 놓쳤으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제에 대한 확신은 절대 돈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에 낙관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버티는 자만이 돈을 벌어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월가의 또 다른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13분 이상을 경제나 시장 예측 분석에 사용했다면 10분은 버린 거다. 경제나 시장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금리에 대한 예측은 연준 의장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꼬집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측대로 주식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 것일까요? 시장은 참여자들의 심리와 감정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경제 상황과 회사의 펀더멘탈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죠. 우린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주 합리적이라 판단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사실 심리에 더 크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예측은 무의미하며 이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해서 돈을 버는 싸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당신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확실히 아는 것이 사실 틀린 것일 때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걸 확신하고 계신가요? 또 확신을 통해 큰 이득을 보거나 반대로 배신당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정보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